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거나 목을 돌릴 때 어딘가 걸리는 느낌이 드시는 경험 말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관절의 변화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최근 발표된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엉덩이와 골반 관절의 가동 범위가 무려 34%나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시니어 건강운동을 연구하고 지도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관절의 불편함.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박 여사님의 경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이용하셨어요.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뻣뻣해서 다리를 높이 들기도 어려우셨죠. 그런데 매일 5분씩 스트레칭을 하신 결과 지금은 3층까지도 계단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도 즐기고 계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니어 전용 관절 스트레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칭이 우리 관절에 어떤 과학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그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스트레칭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아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 소용없다는 생각부터 아프면 무조건 안 된다는 잘못된 상식까지 모두 과학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5분 스트레칭 루틴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각각의 동작에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느낌이 들어야 정상인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관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55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 관절 유연성이 평균적으로 매년 6도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도라고 하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60도. 이는 우리가 팔을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범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젊었을 때는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깨 높이까지밖에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목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좌우로 90도씩 돌릴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60도, 50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운전할 때 뒤를 돌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UCLA 건강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10주간의 체계적인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관절 가동 범위 감소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앞으로 몸을 숙였을 때 발끝에 손이 닿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10주 후에는 80% 이상의 참가자가 손가락 끝을 발가락에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척추와 엉덩이 관절의 유연성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의미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유연성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그 결과 엉덩이와 골반 관절의 가동 범위가 평균 34% 증가했습니다. 34%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드리면 계단을 오를 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높이가 이전보다 3분의 1 이상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이런 변화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69세 김 선생님의 경우 스트레칭을 시작하기 전에는 양말을 신기 위해 의자에 앉아서
발을 무릎 위에 올려야 했어요. 허리와 엉덩이 관절이 경직되어서 서서는 발에 손이 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2주간의 꾸준한 스트레칭 후에는 서서도 양말을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관절 가동 범위 개선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일상활동 수행 능력의 향상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앉고 일어나기와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이 모두 관절의 유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스페인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보행 속도가 평균 15% 향상되었고 보폭의 길이도 20% 증가했다고 해요. 보폭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빨리 걸을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균형 감각이 개선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기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시니어들의 낙상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25% 낮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효과들이 단기간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달, 몇 년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독일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단 2주간의 집중적인 스트레칭만으로도 관절 가동 범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중요한 효과, 바로 통증 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스트레칭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어요.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일반적인 치료만 받고 다른 그룹은 여기에 PNF 스트레칭이라는 특별한 스트레칭을 추가로 실시했어요. 12주 후 결과를 비교해 보니 스트레칭을 추가로 한 그룹의 통증 지수가 40%나 감소했습니다. 40%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전에는 10점 만점에 7점의 통증을 느꼈다면 스트레칭 후에는 4점 정도로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이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74세 이 할머니의 경우 2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한동안 걷기도 힘들고 계단은 아예 오르내릴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매일 15분씩 관절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 기상 시 무릎 강직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2층 집에서 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주변 근육과 힘줄의 긴장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때문이에요. 관절염의 경우 관절 주변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 경직되어 있는데 적절한 스트레칭이 이런 경직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스트레칭은 관절에게 순환을 촉진시켜 관절 연골의 영양분 공급을 도와줍니다. 관절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관절액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관절액 순환이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관절 건강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효과는 낙상 위험 감소입니다. 시니어에게 낙상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활동 능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기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UCLA 건강센터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10주간의 스트레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균형 능력이 평균 30% 향상되었어요. 균형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으로는 한 발로 서 있기 테스트가 있어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평균 5초밖에 한 발로 서 있지 못했던 참가자들이 10주 후에는 평균 15초 이상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행 중 균형을 잃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되었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78세 박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스트레칭을 시작하기 전에는 화장실에 가다가도 벽을 짚고 다니셨어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까봐 항상 불안하셨거든요. 그런데 3개월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신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자신 있게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가벼운 조깅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스트레칭이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이유는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고유수용 감각이란 우리 몸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자극하면 이런 감각이 다시 활성화되어서 균형 감각이 개선되는 거예요. 또한 스트레칭은 예상치 못한 건강 효과도 가져다 줍니다. 바로 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트레칭이 혈관 탄력성을 개선하여 고혈압 예방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실시된 연구를 보면 12주간 스트레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동맥 탄력도가 평균 15% 개선되었습니다. 동맥 탄력도가 좋아진다는 것은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른다는 의미이고, 이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어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효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트레칭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절대로 준비 없이 갑자기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과 관절이 차가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늘리면 근육 섬유나 힘줄이 손상될 수 있어요. 마치 차가운 고무줄을 급격히 늘리면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시니어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트레칭을 하다가 허리나 어깨를 다치는 경우 말이에요. 77세 최할머니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TV에서 본 스트레칭을 따라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허리를 굽혔다가 심한 요통이 생겨서 1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전에는 반드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제자리에서 걷기, 팔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해요. 목표는 몸에 열을 내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근육의 탄력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야 늘어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상식이에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늘리면 근육이나 인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올바른 스트레칭의 기준은 당기는 느낌은 있되 아픈 느낌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살짝 당기는 느낌, 이것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찌릿하거나 쑤시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71세 김할아버지가 무릎 스트레칭을 하다가 너무 무리해서 햄스트링 근육에 부분 파열이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조금 아프지만 참고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결국 6주간 물리치료를 받으셨고 그 기간 동안은 걷기조차 힘드셨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절대로 반동을 이용한 스트레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하는 동적 스트레칭이나 몸을 튕기면서 하는 바운싱, 스트레칭은 시니어에게는 매우 위험해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관절이나 인대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목과 허리 같은 부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목을 빠르게 돌리거나 허리를 튕기면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추간판이나 경추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65세 정할머니의 경우 목 돌리기 운동을 빠르게 하다가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하셨어요. 올바른 방법은 천천히, 부드럽게, 정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목표 위치까지 천천히 움직인 다음 그 자세를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시니어의 경우에는 더 길게
60초까지 유지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최근 수술을 받은 경우,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스트레칭을 시작해야 해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면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이나 몸을 비트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에 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어깨 수술, 무릎 수술 등을 받은 후에는 의사가 허가할 때까지 해당 부위의 스트레칭을 피해야 해요.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무리하면 회복이 지연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셋째,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해야 해요. 특히 머리를 아래로 숙이거나 거꾸로 매다는 자세는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스트레칭의 빈도와 지속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권장사항에 따르면 주요 근육군을 매주 2회에서 3회 이상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각 스트레칭 동작은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되 시니어의 경우에는 더 길게 60초까지 유지해도 좋습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면 오히려 근육이 피로해질 수 있거든요. 적절한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30초간 스트레칭을 유지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근육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시니어의 경우 근육과 관절이 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월요일에는 상체 중심으로, 화요일에는 하체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스트레칭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유연성은 어차피 줄어들 것이고 스트레칭에도 소용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상식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연구들에서 보듯이 시니어도 충분히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실시된 시니어 유연성 훈련과 기능적 능력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참가자들도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연성이 개선되었어요. 나이는 단지 개선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지 개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85세 조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스트레칭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발끈을 매기 위해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허리와 엉덩이가 너무 경직되어서 앞으로 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신 결과 혼자서 신발끈을 맬 수 있게 되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스트레칭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강도로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스트레칭을 피하면 관절이 더욱 굳어져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연구를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적절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12주간 실시한 결과 통증 지수가 평균 45% 감소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스트레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스트레칭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급성 염증이 있는 시기, 즉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스트레칭을 잠시 중단하고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관절 통증이나 근육 경직의 경우에는 적절한 스트레칭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오해는 짧게 스트레칭하면 효과가 없다. 오래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각 동작을 10초에서 30초만 유지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시니어의 경우에는
60초까지 늘려도 좋지만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1시간씩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실시된 연구를 보면 하루 5분씩 매일 스트레칭을 한 그룹과 주 2회 30분씩 스트레칭을 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매일 5분씩 한 그룹의 유연성 개선도가 더 높았어요. 이는 근육이 규칙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스트레칭 전에 반드시 근력 운동이나 강한 운동을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스트레칭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운동이며 다른 운동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 없는 스트레칭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스트레칭만 단독으로 실시한 그룹도 유의미한 유연성 개선과 통증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강한 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이때 스트레칭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오해는 스트레칭은 여성이나 요가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스트레칭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남성 선수들도 매일 1시간 이상 스트레칭을 합니다. 근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유연성 관리가 더욱 중요하거든요. 시니어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평소에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일수록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칭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5분 스트레칭 루틴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어요.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이나 요가 매트 위에서 실시하세요. 의자나 벽과 같은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두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시고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작은 목과 어깨 풀어주기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양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목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서 15초간 유지하고 왼쪽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절대로 목을 뒤로 젖히거나 빠르게 돌리지는 마세요. 목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3세의 김할아버지의 경우 목 스트레칭을 너무 급하게 하다가 일시적인 어지러움을 경험하셨거든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어깨와 가슴 펴기입니다. 문틀이나 벽모서리에 한 손을 대고 몸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여서 가슴과 어깨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2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 동작은 하루 종일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지내면서 굳어진 가슴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가슴 스트레칭을 할 때는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해주세요. 들이마실 때 가슴이 더 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내쉴 때는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스트레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시면 엉덩이와 허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2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 동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등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를 숙이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각도를 줄여서 조금만 숙여도 충분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꿈치를 바닥에 대세요. 발가락은 위로 당겨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를 25초간 유지해주세요. 햄스트링이 경직되어 있으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보행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80세 이 할머니의 경우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신 후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각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거든요. 다섯 번째 동작은 종아리와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양손을 대고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벌려주세요. 뒷발의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앞쪽으로 체중을 실어주시면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20초간 유지한 후 다리를 바꿔서 해주세요. 종아리 스트레칭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 종아리 근육이 굳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아리 스트레칭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돌리기를 해주세요. 앉거나 서서 한쪽 발을 들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면 대략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처음에는 각 동작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10분, 15분으로 확장해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위가 더 경직되어 있는지, 어떤 동작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파악해서 그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깨가 더 경직되어 있다면 어깨 스트레칭을 조금 더 오래 하고 허리가 불편하다면 허리 스트레칭에 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또한 매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처음에는 앞으로 숙였을 때 무릎까지밖에 손이 닿지 않았는데 몇 주 후에는 정강이까지, 더 나아가서는 발가락까지 닿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를 기록해 두시면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간대별로 언제 스트레칭을 하면 좋은지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워밍업 후에 하시고 강도를 조금 낮춰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시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에 하는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몸이 완전히 깨어나 있고 활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도 더 잘 늘어나고 효과도 좋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체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서 스트레칭하기에 최적의 시간이에요. 스트레칭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곳은 피하시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혹시 넘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은 없는지 점검해 주세요.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해서 정확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경우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발열이 있거나 감기에 걸린 경우, 최근에 수술을 받은 경우, 관절에 심한 염증이나 부종이 있는 경우, 스트레칭 중에 심한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스트레칭 후에도 계속되는 심한 통증, 관절 주변의 부종이나 열감,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나는 증상,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스트레칭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강도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시니어에게 스트레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통증이 완화되며 낙상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심지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스트레칭 하세요. 반동을 이용하거나 무리하지 마시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유연성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5분 루틴부터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부부가 함께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 지속률이 8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니어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어떤 스트레칭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또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시니어를 위한 근력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근력까지 함께 관리하면 더욱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습관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